밤을 지샌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상남도는 비상소집을 열어 4일 새벽 긴급회의를 열었고 경남교육청에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 등을 경험했던 마산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오후 귀국합니다. 김 전 지사 측은 긴급한 국내 정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2월쯤 귀국하려던 계획을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딸기 농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가 딸기의 생장을 막으면서 출하 시기가 한 달가량 늦춰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제 요구, 그리고 해제 발표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상남도는 비상소집을 열어 4일 자정쯤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었고 경남교육청에는 아이들의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일 새벽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주재로 한 긴급 실국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경남도정 논의를 위한 자리입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에도 긴급 확대 간부 회의를 열어 도민들의 불안과 동요가 없도록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뿐 아니라 도내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이 비상계엄 행동 요령을 알리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자체마다 간부급 공무원의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정위치 근무와 청사 방호 등의 조치였는데 계엄 해제 소식이 전해지며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우리 공직 내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제 청사, 통제 이런 명령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청사를 통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경남교육청에는 밤사이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에 휴교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학교의 학사 일정과 급식 등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도 별도로 내놓은 사항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교육 체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도 전화 온 사람들한테도 내일 정상적으로 등교,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우리 이상 없이 시행된다. 그런 말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날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마산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던 마산. 44년 만의 비상계엄에 시민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냥 이게 편안히 끝날 것 같지도 않았어가지고 엄청 불안해가지고 뉴스 계속 찾아보고 밤에 좀 그래서 늦게도 자면서 그랬어요. 민주화 운동과 당시 비상계엄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그때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이 집에 있어가 되겠나 할 정도로 우리 나이 들은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대피가 있어야 되는 건가? 네, 그런 생각까지는 해봤어요.
강제 동원 등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까 우려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예비군인 상황에서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불려가면 또 이제 시민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게 조금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를 향한 시민 분노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인들이 막 완전 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 서울 시내에 국회에 서다 그 나타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우리 국민 젊은이들도 상당히 현명합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 상황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붕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오후 귀국합니다. 김 전 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애타는 6시간을 보내며 참으로 참담했다며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잃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여야도 더는 정쟁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위기관리 중립 내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 방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모두 취소하고 급히 귀국길에 오른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지사 측은 긴급한 국내 정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2월쯤 귀국하려던 계획을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4일 창원시청 광장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며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로 헌법을 파괴한 윤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하며 총파업 등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운동본부는 퇴진 촉구 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남 비상시국 대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류경환, 류형준, 한상현 경남도 의원은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 세력 1호 윤석열은 스스로 지체하지 말고 즉각 하야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정당과 정파를 넘어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위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짓밟으려는 기괴한 대통령을 경남도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데요. 당분간 그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면서 다음으로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늦가을이면 모습을 드러내던 딸기. 올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기후변화로 올여름 유독 덥고 습한 날씨가 딸기 생육에 영향을 줘 출하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한창 바빠야 할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 삼랑진의 한 딸기 재배 농가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빨갛게 익은 딸기가 알알이 매달려 있어야 하지만 꽃만 피어 있거나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의 딸기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과일 제철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는 유독 더운 날씨로 딸기 출하 시기도 한 달가량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농가는 지난해에 11월 초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12월에도 극소량의 딸기만 출하되고 있습니다. 딸기 출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농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고온다습한 기후가 연속 출하 시기를 벌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4월까지 이어져야 할 딸기 수확이 이 상태로 간다면 1월 말까지도 힘들 거란 전망입니다. 10월 5일에서 한 10월 10일 정도가 이하방 하하 분화 시기인데 그때도 지금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1하방하고 2하방에 간격이 벌어지는 연속 출래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것 또한 또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더위에 뿌리가 썩는 시든병인 탄저병까지 번지면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 형성도 농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500g 기준 2만 원 선에 판매되던 딸기는 올해 500g 기준 15,000원 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하는 재배자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그리고 지금 많이 딸기 나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가격이 내리니까.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귀한 몸이 되어버린 딸기.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자원 입대해 전사한 고 이형가 밀등 중사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4일 통영시 용남면 동안마을 이 1등 중사의 생가에서 유가족들에게 신원 확인 통지서와 유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1931년생으로 통영이 고향인 이 1등 중사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10월 장남인 형을 대신해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후 이 1등 중사는 1951년 4월 25일 충북 당양군 단양읍 마조리 일대에서 20살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이 1등 중사의 형도 1952년 입대해 참전했다가 복무 중 1954년 10월 순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작은 시장인 남성역 골목시장은 특화 먹거리를 개발해 상권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뉴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의 남성역 골목시장. 70여 개의 점포가 모인 이 시장은 특화 먹거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들기름 칼국수와 카이센동 등 평소 시장에서 접하기 힘든 메뉴들을 선보이며 젊은 손님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셰프님 도움 받아갖고 제가 그 신제품 개발을 했으니까 저도 조금 한층 내가 좀 젊어지는 것 같고 그 젊은 세대들이 좀 찾아와 주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요. 기존에 없던 걸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으셨고요. 호박 고추전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메뉴 선정 과정은 특히나 치열했습니다. 20여 개 점포가 특화 먹거리 프로젝트에 도전해 3개 점포의 메뉴가 선정됐는데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시장 방문객 대상 콘테스트까지 거쳤습니다. 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전문가나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상인회나 협동조합에서 야 이거 하자라고 해서 약간 인위적으로 하면요. 그게 한 1, 2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메뉴나 점포 선정하면서도 상인들의 희망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상인들 의견대로 개발을 했고 이와 함께 남성역 골목시장은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자리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둘레길을 활용한 트레킹 투어를 운영해 관광객들의 시장 방문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거듭되면서 방문객 증가뿐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상인들의 의식 변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같이 뭉치면 된다고 자부하고 항상 우리 저희 상인에 힘을 실어주고 항상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역 골목시장은 내년에도 특화 먹거리 점포를 추가로 선정하는 한편 배달과 밀키트 등의 도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체돼 있던 도심 속 골목시장이 특화 먹거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드림콰이어의 6번째 정기 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행복한 가족을 부제로 열린 연주회에서 드림콰이어는 김철수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바람의 빛깔, 엄마가 딸에게 등 모두 7곡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창단된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드림콰이어는 매년 정기 연주회를 열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